제이비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놀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본방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봉집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10,000명이 넘어서 약속대로 이벤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미복 입고 나와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미복을 입으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엄청 고가여서 구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작진의 강권에 따라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방송 시작을 하는데요. 이른바 힙합 패션이라고 합니다.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차마 화면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자초하신 거다.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혐오감이 들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컨셉이 힙합 패션이라고 합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많은 분들 난리 나셨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뭐예요, 스웨그. 오, 뭐 난리 났어요. 네,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안경은 벗어도 되는 거겠죠? 더마까? 네, 그러셔도 됩니다. 모자는 쓰고 계셔야 돼요. 네. 아 민망해 죽겠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특히나 아직 아침 안 드신 분들 좀 뭐 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패션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어울려요? 네, 정말 안 어울리네요. 5천원 가지야. 저건 저의 실수를 저희 PD님께서 아주 뭐 유머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주신 것 같고요. 예. 이게 제작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제작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요청이 있으셨어요. 나임님께서 오. 힙합 패션으로 방송 진행 어때요? 라고 보내주신 게 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요즘 대세 힙하게 오늘 그 JB타임에서 이 엄중한 내용하고 이 힙합 패션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아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금 팔찌가 빠졌다는 분도 계시고 네. 나중에 금반지 하나 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금반지 좋아요. 24K 순금으로. 아 춤 한번 추어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 자주 해달라. 그러면서 아 죽겠네 진짜. 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는데 네. 실시간 10,000명이 쭉 간다고 하면 네. 새로운 공약을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불명확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 뭐한 것도 있는데 순간 5,0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10,000명 기준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5일 연속 10,000명을 넘으면 그때는 또 한 번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지금 밀당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지. 저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지금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이 와중에 김현수님 네. 아 이거 소개해드리면 약간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진행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댓글 속에 제 눈을 딱 잡았어요. 네. 귀여운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안 해 나 방송 안 해. 매 눈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네. 착한 여성님. 네. 제이비 목에 걸려있는 합격의 목걸이. 그 목걸이가 뭔지 아세요? 쇼미더머니. 거기서 합격한 사람한테만 걸어주는 거잖아요. 아 이게? 네. 그래, 이거 그러니까 예. 우리 방송이 네. 일단은 합격점을 받았다. 뭐 네. 이렇게 좀 자칭 네. 칭찬을 해보면서 넘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네, 제 아들놈이 되게 애청하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이벤트는 좀 하고 네. 현님께서 주말 내내 JB타임 듣고 싶었어요. 벌써 중독됐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JB님께서 네. 회심의 주제를 준비를 하셨어요. 뭐 회심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네. 일단 AS타임부터 네, 갈까요? 본방 이야기 잠깐 하고 가야죠. 네. 네, 3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반대, 아, 선별 반대? 선별 반대. 네. 그리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비슷한 댓글들이 좀 많이 쇄도를 해서 제가 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꿀 한 통님, 오. 보편 지급해야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 피해보는 전 국민에겐 위로금이 된다. 네. 흑장군님,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그걸로 소비하면 돈이 돌면서 경제가 살지. 선별 지급하면 건물주에게 임대료 내고 끝. 그러면서 방법론을 하나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줄 거면 액수가 적어도 모두에게 주자. 안 되면 일단 키핑했다가 설 연휴 전에 전 국민에게 주자. 그러니까 아까 본방 중에도 이제 그 댓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댓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직도 선별 분류가 안 끝났더라. 이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핵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차 때는 또 그럼 선별이 어떻게 되느냐. 설 전에 과연 지급 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실무적으로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큰 어떤 뭐냐면 찬반을 떠나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보편 지급을 원한다 이런 댓글을 좀 정부 여당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이제 개혁 법안 처리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면서 예. 제이비님 눈을 못 마주쳐야겠네. 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저쪽에 있는 모니터로 제 몰골을 보고 있는데요. 아, 정말 참. 근데 청취자분들은 좋으신가 봐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학증이야, 가학증. 아니 근데 윤순애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시사 프로에는 가죽 잠바보단 힙합이 어울리죠. 힙합은 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이런 저항의식 같은 게 숨어 있잖아요. 또 네. 갖다 붙이고. 그렇습니다. 네. 댓글을 다시 소개할게요. 저도 약간 정신 잃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 예, 탐 크루즈님. 네. 진짜 민심은 부글부글인데 의원들은 니나노. 엘리도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천기누설 보세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AS타임 하겠습니다. JB가 준비한 회심의 주제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청기누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기누설 제목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거였어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속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걸 꼭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검찰과 언론 이 두 집단의 인권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우리 언론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거창하죠. 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다음에 논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야기 법관 그 부분, 요 부분인데 이걸 다루는 당사자와 언론의 태도를 좀 짚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부장검사, 그다음에 양승태 공판팀의 단성한 부장검사, 이 두 사람이 이미 입장을 내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두 부장검사의 주장 가운데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이 재판부 배석 판사가 무리야기 법관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거 공정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표명을 해서 재판장실에서 공판검사 2명과 변호인과 함께 회의를 했고 그래서 결론은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위 설명에 대해서 일치되는 부분이 이 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 판사, 배석 판사가 이 무리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공판 검사들 사이에 알려졌고 그래서 그것이 성상욱 부장검사가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럼 다시 말해서 두 부장검사 그러니까 성상욱 부장검사와 단성한 부장검사 모두 무리야기 법관 문건이 놔둔 게 아니고 문건을 보고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쓴 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일치되는 부분이 이건데 자, 언론은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아주 충실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고 검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 자, 과연 그러면 새로운 팩트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제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 성상욱, 단성한 두 부장검사의 주장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는 솔직히 저는 그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건이 돈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문건이 돈 적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두 사람의 주장인데 네. 이거는 검증해야 되는 대상이지 전제하고 이야기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고 그 두 부장검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언론이 지적하고 검증할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뭐죠?
근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권의 문제예요. 이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게 누구의 인권의 문제냐? 그 무리야기 법관에 포함됐다라는 법관. 배석 판사의 네. 인권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전문이 공개됨으로써 그리고 그 문건에 배석 판사의 무리야기 법관 명단 포함 사실이 기재된 경위가 공개됨으로써 배석 판사의 인권은 결과적으로 짓밟혀 버렸어요. 네. 그잖아요. 네. 이 배석 판사가 누군지 이미 실명까지 다 보도 나와 버렸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럼 입장 바꿔서 제가 저 사람이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단에 포함됐던 판사래라는 이야기가 쫙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뭐냐면 사법적으로는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데 사찰 대상이 갑자기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을 떠나서 인권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이 배석 판사의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 이거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여기서 물어볼게요. 아까 했던 그 경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된 법정에서가 아니라 판사 재판장실에서 따로 회의를 연 거잖아요. 그렇죠. 왜 따로 회의를 열었겠어요? 공개된 법정에서 그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 저 배석 판사가 무리야기 법관에 포함된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가 공개된 법정에서 되는 순간에 지목이 되고 다 공개가 되니까 배석 판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재판장실에서 따로 모인 거잖아요. 몇 그렇죠. 사람만. 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공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이 배석 판사는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전문을 공개해 버리고 그 경위도 소상히 공개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그 배석 판사가 무리야기 법관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수모를 겪게 됐어요. 그 배석 판사는. 그렇죠. 그러면 판사로서의 신망과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 배석 판사는. 자, 여기서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배석 판사예요. 그 배석 판사예요. 근데 이게 다 공개가 돼서 내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됐고 법관으로서의 어떤 신망이라든지 사회적 평판이 내가 저하가 됐다고 느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죠. 이건 민사상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전문을 기자들한테 배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문을 공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배석 판사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뭐라고 답변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성상욱 단성한 두 부장검사는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배석 판사의 인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라고 하는 반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인권 감수성이 어느 지경인지 이걸 지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예요. 검찰 조직 안에서. 네. 그런 사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어디도 없어요. 사법의 문제를 떠나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게 제가 제기하고 싶은 첫 번째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언론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입만 열면 얘기는 사법 논리를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는 사법의 문제인데요. 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성상욱 부장검사,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판을 유지하는 특별 공판부의 단성한 부장검사, 두 부장검사의 주장 가운데 빈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두 부장검사는 공이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유출한 적도 없다. 문건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도 검증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런다고 문제가 없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구멍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무튼 내용은 지금 공개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죠. 전달이 됐잖아요. 네.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문건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달이 됐으니까 판사 사찰 문건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달 경로가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승태 재판부 그 재판장실에서 열린 회의 이 사실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배석 판사의 무리야기 법관 명단 포함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양승태 공판 검사들에게 한정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건 근데 어떻게 그 내용이 양승태 공판팀이 아닌 그 소속이 아닌 성상업 부장검사에게 전달됐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본인이 쓴 글에 뭐 그냥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 정도로 있었던 것 바로 같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빈 구멍이라는 건데요. 네. 자,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 성상욱 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 유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공판팀 검사 가운데 누군가가 성상욱 부장검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줬다면 네. 이게 뭐가 되느냐면요.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검찰 조직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이 된대요. 저도 뭔가 그래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이 된대요. 네. 자, 여기서 잘 봅시다. 밑줄 치면서 잘 봐야 돼요. 네. 단성한 부장검사의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 문건 자료를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문건을 자기는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문건 내용이 어떤 경위로 기재됐는지 네.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가 아니라 사법농단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된다. 라고 밝혔어요. 이 프로스에 올린 언론이 인용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가 아니라 사법농단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상욱 부장검사가 사법농단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추측된다고. 네. 여기서 공판 검사가 아니라 공판 관여 검사라고 했어요. 공판 관여 검사. 왜 관여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썼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성상욱 부장검사가 본인이 밝힌 걸 볼까요?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 공판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승태 공판검사들이에요. 네. 그 공판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판검사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한테 알려줬던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런데 이걸 안 밝히고 있어요. 자, 두 부장검사 모두 무리야기 법관 명단이 누출되지도 입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판검사의 입에서 전달됐을 가능성 이걸 스스로 이제 간접적으로 앞장서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사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 두 부장검사를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살피지를 않았어요. 더 재밌는 점은 성상욱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주어인 나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공판부 검사 누구에게 전해들었다는 거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판검사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식으로도 기술을 하지 않고 그냥 알려져 있었다. 공판검사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다라고만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의도적인 기술이에요. 그죠? 나중에 문제가 더 될까 봐.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건 문건 보고 쓴 게 아니라 공판검사 가운데 아무개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썼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쏙 빼고 그냥 알려져 있었다는 관찰자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응? 그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이게 공판검사가 만약에 성상욱 부장한테 얘기를 해준 거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 건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응? 바로 그걸 여기에 시선이 집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알려져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장실에서 회의가 열렸던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단성한 부장검사가 했던 걸 보면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그 명단 파일을 입수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 네. 이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 비밀번호까지 걸어서 잠금 장치를 해버렸어요. 파일에 대해서. 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 싶어갖고 재판장실에서 극히 제한된 인원만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 조직 안에서도 이거는 공유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단성한 부장검사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법적으로도 그래야만 돼요. 그거는. 바로 그런데
공판 양승태 공판을 그러니까 그 유지했던 검사 가운데 한 명이 성상업 부장검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면 이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단성한 부장검사가 설명한 그러니까 경위에서 이미 다 확인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윤석열 총장 측이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전문을 기자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했다는 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그 쭉 했던 이야기는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정말 상식적으로 법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런데도 법조 기자 그 누구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적도 한 적도 없고 검증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왜? 저희가 그런 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나마 이 문제를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짚은 곳이 오히려 중앙일보예요. 아,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경위에 대해서는 성상욱, 단성한 두 부장검사의 주장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아마 최초 보도인 것 같아요. 제 관찰 범위 안에서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다만 정보 전달 경로에 관해서 한마디 걸친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건데 이 그 양승태 그 재판장 그 회의실에서 논의가 된 내용을 대검에 있던 성상욱 부장검사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면서 중앙일보가 뭐라고 쓰냐면 이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써요. 수사.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줄 더 걸쳐요. 성상욱 부장검사가 문건을 작성했을 당시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양승태 공판을 맡고 있던 D 검사도 근무 중이었다라는 한 줄을 더 걸쳐요. 아. 이건 중앙일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아마 지금 유튜브 저 화면에 지금 밑줄 친 내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오히려 중앙일보가 보도한 게 이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제기를 하고 또 제기를 해야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언론은 뭐 진보 보수 가릴 것도 없어요. 다른 언론 보도도 안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언론이 그다음에 절대 다수의 법조 기자들은 오로지 하나 윤석열의 거취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해당되는 게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는 윤석열 총장 이전에 양승태 공판부에 소속되어 있던 검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전문 공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오로지 그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지금 관심을 모두 몰빵을 여기에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대한 관심사죠. 당연히 중대하죠. 하지만 그 자체가 언론 스스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비난해왔던 진영 논리의 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거꾸로. 네.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뭐냐. 우리 총장님은 정의로워. 이런 전제. 그다음에 우리 총장님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일념. 이런 전제와 일념 하에 윤석열 징계가 부당한 이유만 찾다 보니까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는 것 아니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 뭐라고 답을 할지가 저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조기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신을 좀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출입처 제도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역할부터 해야 돼요. 출입처가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출입처 안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거취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대한 문제. 그럼 감시하고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는 손 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법조 기자들의 태도를 보면은 출입처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내 본영이에요, 본영. 한편. 네. 이거는 지금 법조 기자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청와대 청원에 검찰 기자실 해체 청원이 왜 올라갔는지 단순히 이것이 대깨문들이 어떤 법조 기자들을 조지기 위해서 올라간 청원이라고 보는 건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행위에서 어떤 이런 청원이 나왔던 이유를 살필 수는 없는 거죠.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제이비님 말씀이 랩으로 들린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아, 예. 네. 아, 머리 아파. 새겨들으시면 좋겠고 네. 오늘 이거를 듣고 법조 기자들이 좀 분발을 하셔가지고 추가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네. 댓글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9107 한 핵심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한들 함부로 세상의 빛을 봐서는 안 되는 문서가 허술하게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그 점도 있죠. 그리고 송기원님, 언론 개혁은 기자단 해체가 답인 것 같네요. 뭐 송기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언론 개혁, 그 다음에 검찰 기자단, 법조 출입 기자단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푸른 바다 거북님, 시각차는 자주 해본 놈과 안 해본 놈의 차이다.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제이비님의 의상에 대해서 엄청난 평을 해주고 계신데, 아, 팬이 많으시네요. 팬이 많고요. 인기 유튜버처럼 보인다. 랩 하시는지 막힘이 없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어려 보인다. 힙하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는 좋은데 확 꽂히는데 와서. 아까 할아버지도 있었죠. 매일 이 복장으로 진행해달라. 네. 그러면서 이사야님은 또 물음을 주셨어요. 모자가 협찬인가요? 아,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협찬 아니고요. 저희 제작진이 모여서 어떤 문구를 쓸까 엄청난 회의와 엄청난 컬러 색깔도 고르고 해서 만든 겁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5천만 가자, 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팬킹 라이킹님이 저 늦게 입장했는데 빵 터졌어요. MCJB라고 주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10,000명에 대해서 또 공약을 거셨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마카에 대해서 10,000명이 되면 라이징 스타인데 평균 10,000명이 되면 더마카 공개. 더마카 공개 이게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첫 번째. 그랬더니 콜. 마중물님이 더마카 대답은 하고 있지만 눈은 채팅창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쩔, 힙합 어쩔, 공개 어쩔. 예, 정확하십니다. 제 역할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골라서 질문도 소개하고 또 반응도 전하는 거라서 사실 이 시간에 저는 되게 멀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네,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레드잉크님은 약간 걱정을 해주셨어요. 청취율 조사 들어오면 다들 제비 타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제비 타임이 아니라 JB 타임이고요. JB 타임은 시선 집중 그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 집중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다. 그러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어.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 작가 그 시선 집중 잘 되기 위한 이 일념 높이 삽니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하지만 제이비님 회의 시간에 저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적이.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그런 상태에서 각자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찬반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하더라도 기본은 놓치지 말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 바로 그예요. 기본은 지키고 살자. 이 말씀 과한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비 타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춤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